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목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발화물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새까맣게 탔고 주택 담벼락엔 경찰 저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까지 번진 그 흐름과 깨진 유리창이 처참했던 간밤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불이 난 목포 용당동의 단층 주택입니다. 불이 나자 이웃 주민이 소방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불이 난 주택 안방에서 60대 2명을 발견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껴있더라고요. 나오니까 불이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소방에 구조된 집주인 60대 여성은 연기에 질식해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6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둘은 오랜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도화상 이것은 그분이랑 다르기 때문에. 두 분 다 집안에 계셨던 걸로 확인하신 건지. 네, 맞아요.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집안에서 발화물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가수 현장 감시하기로 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전남 지역 축제들이 3년 만에 열립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업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거북선이 당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역동성 있게 그려낸 통제형 길놀이에 축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릅니다. 전남 대표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는 7월 3년 만에 개최됩니다. 기존의 대면 프로그램에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더해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동안 빛을 못 봤던 전남 축제들이 줄줄이 열립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흑자를 거둔 한평 나비축제를 비롯해 곡성 세계 장미축제,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등 20여 개 축제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축제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마이스 업계에서도 각종 학회나 세미나 문의가 전년 대비 지금 2배 이상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국제 컨퍼런스도 지금 개최를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와 맞물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사전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남에서 버려지는 반려견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려진 개들이 야생화되면서 가축을 공격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영광의 한 농가입니다. 텅 빈 닭장에는 닭들의 참혹한 사체만 남았습니다. 닭장을 덮친 건 야생에서 떠돌던 유기견 2마리였습니다. 닭이가 60마리, 100마리 만에 또 60마리 넘어 죽였어요. 100마리가 2마리 딱 살아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만 보면 눈물이 계속 나와요. 지난해 전남에서 버려진 유기동물 수는 8,800여 마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버려지는 개들이 야생화되면서 농가의 가축을 습격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야생화된 유기견에 피해를 입은 가축 수는 지난 2018년 531마리, 2019년 615마리, 2020년에는 859마리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기견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늘고 있지만 포획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야생화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사람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접근도 힘들고요. 워낙 활동 반경이 넓어가지고 포획틀을 설치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생포해 동물보호소로 보내더라도 이미 포화 상태라 처치 곤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생에서 떠돌다 이곳 보호소로 왔지만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이 유기견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보통 한두 달 사이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을 안락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두 정도 들어왔어요. 250마리 정도요. 그중에 분양되는 경우는 한 10% 보시면 될 거예요. 반려견을 무책임하게 내다버린 사람들 때문에 야생동물이 된 반려동물이 농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이 부과되자 광주 지역 대책위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약 4억 원을 부과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서울시가 면죄부를 부여했으며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한 자동차 제조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0년 8월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대 운전을 하다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도급업체 직원 등 4명과 업체 5곳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게임에 과하게 빠져드는 학생의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의 게임 과몰입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농촌의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의 학부모들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지난 1년 동안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과몰입군의 비율이 1년 사이 0.3%에서 0.5%로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과몰입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통제력이 약한 과몰입 위험군은 1.6%에서 3.0%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읍면 지역 학생 중 게임 과몰입군과 과몰입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율은 약 7.6%로 중소도시와 광역시, 특별시 학생들의 비율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지며 외부 활동 기회가 줄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건전한 게임 이용 습관이 들어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게임을 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제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는 게임을 하는 이제 학생들이 뭐 시간을 좀 무분별하게 이제는 활용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이제는 경향이 아무래도 이제 읍면 지역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좀 조사가 된 겁니다. 농촌의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에서 특히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과몰입군과 과몰입 위험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학부모의 인식과 역할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되고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여순사건에 대한 명백한 왜곡과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아들.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희생자는 곧 빨갱이라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빨갱이 따라붙었던 거짓말이었고 보이지 않는 연자제에 우리가 많이 느꼈어요.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에 대해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여순사건을 남로당 소속 조직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 포털 백과사전에는
국군 14연대가 아닌 국방경비대로 소속이 잘못 표기돼 있거나 봉기를 일으킨 군인들이 인공기를 걸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적혀 있습니다. 남로당과의 연계나 4.3 진압 거부 배경 등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근거가 명확치 않은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희생자 수에 비해 피해 신고 접수율이 현재 10%에 불과한 이유가 여순 사건에 대한 왜곡과 편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군으로 활동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잘못된 법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희생을 당한 거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는 여순 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관련자 등의 경우 피해 배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양민들이 무참히 학살된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 여순 사건. 하지만 이 비극에 더 씌워진 혐오와 왜곡, 편견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광주 전남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져 광주와 전남엔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1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고흥 11도, 목포 14도, 광주 16도 등 11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1도, 영암 27도, 담양 29도 등 21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여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에서 6일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광주광역시장 경선은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고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서구와 광산구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경선에 들어갑니다. 전남의 경우 컷오프 후보들의 재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선 일정을 잡아 이달 말까지 경선을 진행하고 다음 달 초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 실시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광주 권리당원 33.2%가 참여해 10% 후반에서 20%에 그친 다른 광역자치단체 경선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였습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26일 한 차례 더 진행되는데 지난 2018년 광주광역시장 경선 투표율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경찰도 그동안 일부 축소 운영한 업무를 정상화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지침 해제에 따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등 다중 이용시설 등 테러 취약 요소를 다음 주부터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도 학대 예방경찰관 방문 모니터링과 다문화 치안 활동 등 그동안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교육과 훈련, 행사 등을 전면 재개할 방침입니다.